안녕하세요. 특수교사 미디어 3세판을 열다 발표하게 된 모두의 미디어 대표 신림중학교 지정훈입니다. 저희는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미디어 교육을 좀 자료를 개발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어요. 사실 특수교사 입장에서 미디어 교육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 건지 덕분인 건지, 또 이 친구들의 어떤 제한된 관심사를 취향으로 존중할 것인지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미디어 교육 자체를 도전해 보는 것에 있어서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들을 약간 특수교사 입장에서 갖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작해 보자의 의미를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 학생을 뭔가 고려한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면서 교육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판으로 저희는 이제 뉴스로 세상을 만나다인데요. 사실은 발달장애 친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뉴스는 좀 나름 생소하고 또 되게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 근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뉴스는요, 비슷하면서도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기존의 뉴스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나 내용의 어려움들이 아이들이 조금 뉴스를 이해하는 데 더 힘이 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정보 소외 계층을 좀 고려한 쉬운 말 뉴스 그런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착안해서 아이들과 뉴스를 통해 좀 세상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디어를 주제로 올 1년 동안은 선생님, 특수교사 저희 선생님들께서 뭔가 좀 이렇게 기사로 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그런 기사를 작성을 하고요. 휴머네이드랑 조금 저희가 좀 협업을 해서 발달장애인 감수위원들께서 쉬운말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를 해주시고 기사가 나가면 저희는 그 기사를 활용해서 뭔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해시태그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사화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활동지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만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 중에 미디어와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저희가 배포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발달장애 친구들을 고려했을 때 한 가지의 수준이 아니라 되게 다양성을 고려해서 뭐 학교 급별로 또는 뭐 이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활동지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학교 급별 수준별로 활동지를 제작해 보았고요. 배포하니까 이제 매월 가끔씩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잘 활용하신 부분들, 수업했던 부분들 이런 어떤 수업 이 자료로 어떻게 수업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또 이런 부분은 아쉬웠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또 자료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판은 이제 사진으로 세상을 외치는 건데요. 이 판은 사실 저희 올해 모두의 미디어 활동 중에 되게 많은 그 감동과 뭉클함이 있었던 활동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미디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에 조금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나 또는 그런 글 그리고 말이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사실 이미지는 굉장히 친숙하고 재밌고 또 아이들이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아이들과 사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진은 항상
자신이 피사체가 되는 것에 조금 수동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보는 어떤 경험을 좀 봐주자.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소통하고 뭔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가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발달장애 학생 사진 공모전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주제는 코로나로 달라진 세상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시선에서 코로나로 달라진 세상이 어떤 그 시선인지를 저희가 사진과 사진 에세이 부문으로 나눠봤고요. 사실 공모전을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려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런 사진을 아이들에게 찍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제 저희 안에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과 한번 수업도 해보고 하면서 사진 교육 자료를 개발을 했고요. 사진 교육 자료는 촬영 전, 중, 후 이렇게 3단계로 학교 급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초상권도 같이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촬영 중에는 어떤 이렇게 사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이지만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조금 연습해볼 수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찍고 싶은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어서 기초적인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담았고 마지막에는 단순히 촬영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촬영한 것들을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뭔가 이름을 지어봄으로써 저희의 사진 촬영 교육의 어떤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진 공모전에 공모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총 한 120점 정도의 작품이 들어왔고 전문 사진 작가님과 함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상한 그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평을 남겨주셨고요. 시상 이후에는 저희가 랜선으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모든 작품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아이들이 정말 미디어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어떤 표현의 장을 열어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랜선 전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 중에 포토보이스 방법이 있는데 포토보이스는 사실 그들 어떤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랜선 전시를 통해서 뭔가 관람평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텅빈 운동장이라는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관람평을 이렇게 좀 작성해 주셨고요. 이런 소통의 과정을 저희가 대화집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함께 그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남겨주었던 평들, 생각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엮으면서 사실은 코로나로 달라진 세상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시선과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이 결코 다르지 않고 아이들도 많은 생각과 많은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는 참 뿌듯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수업으로 세상을 물들다 마지막 3세판인데요. 사실은 미디어 교육을 정말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업에서 함께 정말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수교사들에게 약간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과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매월 스터디로 관련된 자료를 읽어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과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해보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저희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고 또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되는지 등등을 약간 특수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10월 지금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좀 어떤 하나의 주제나 또는 교과 융합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계획했고 10월에 지금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저희가 실행했던 부분들을 서로 좀 이렇게 성찰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3세판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그리고 꼭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특수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또 함께 했을 때 더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뭔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맞춰나가는 퍼즐처럼 앞으로도 그 발달장애 학생들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그런 미디어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어떤 활동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